안타깝네요. 올림픽이었다면 윙백이 헤더할 때 좀 밀었네. 아니면 유니폼이 좀 길었네 하면서 VAR 한 5번 돌려보고 골 취소시키고 레드카드까지 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축구보는 기자입니다. 최근 올림픽에서 편파 판정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저야 축구만 다루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룰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 추잡한 행태를 그냥 넘어가기도 싫더군요. 그래서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 무대에서 베트남에게 3대1로 떡 빨리며 탈락한 중국 축구의 문제점을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통계 자료부터 보시죠. 사실 놀랍게도 중국이 더 많은 슈팅을 때렸어요. 점유율도 베트남에 비해서 더 높죠. 하지만 정작 빅찬스, 그러니까 결정적인 기회는 하나도 만들지 못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베트남이 상당히 실리적으로 나왔기 때문이에요. 박항서 감독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주도권을 쥐기보단 먼저 수비를 굳히고 빠르게 역습을 진행하는 컨셉으로 나섰는데요. 수비 시에 5-3-2 형태를 만들면서 촘촘하게 간격을 유지시켰습니다. 전방에 이 5명이 중앙을 철저하게 틀어막았기 때문에 중국은 측면 위주로 볼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이것도 크게 효과를 보질 못했습니다. 베트남이 맘먹고 굳힌 수비 대형에 번번이 제대로 된 공격 전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스가 끊기고 베트남에게 역습을 허용하는 그림이 자주 나오곤 했죠. 이건 좌우측 센터백이 공간이 있음에도 직접 전진을 하지 않으면서 베트남의 수비 대형을 흔드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리뷰들에서 여러 차례 센터백이 전진을 강조했었는데 중국은 그게 안 됐어요. 지금 보시면 최후방에 3명의 선수가 배치되어 있죠. 이건 중미 중 하나가 센터백 자리로 내려왔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베트남의 투톱보다 숫자를 많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은 그 수적 우위를 제대로 활용하지를 못한 셈이죠. 이런 걸 보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배웠다고 하죠. 다른 유럽 팀들 보니까 중미 내려서 숫자를 확보하네 하고 따라한 건 좋은데 정작 그 핵심인 알맹이는 가져오질 못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슈팅 숫자 자체는 많아도 결정적인 기회를 만드는 것엔 실패한 거죠. 이렇게 공격도 답답했지만 사실 진짜 큰 문제는 수비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베트남의 이 윙백이 볼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중국은 4-3-2-1인지 뭔지 알지도 모를 괴상한 형태로 수비하고 있는데 일단 이건 넘어갈게요. 지금 주목할 선수는 베트남의 11번과 22번인데요. 볼이 아직 꽤 뒤에 있는데도 둘 다 앞으로 막 뛰어가고 있죠. 이건 나 침투할 거니까 롱패스 때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짧은 패스로 풀어가기보다 빠르게 앞으로 투입하기로 서로 약속이 되어 있던 거겠죠. 실제로 11번의 앞으로 쭉 롱패스가 들어갔는데요. 사실 11번은 침투를 하더라도 센터백이 쉽게 붙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22번의 움직임이 치명적이었어요. 위치상 여의 전술적 마크맨은 중앙 미드필더인 중국의 13번입니다. 근데 22번의 침투를 완전히 방관하는 수준으로 냅두더군요. 이게 왜 치명적이었는지는 다음 장면들에서 나타나는데요. 자, 일단 롱패스를 11번이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중앙으로 침투하는 22번. 얘는 어쩔 수 없이 풀백이 좁혀서 막아줄 수밖에 없게 됐어요. 가장 측면을 맡아줘야 할 풀백이 중앙으로 좁혔다. 이건 이제 반대편 측면은 완전히 무주공산이 됐다는 뜻이죠. 중미의 안일한 수비 가담이 불러온 스노우볼이 굴러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로 베트남의 윙백인 13번이 쭉 침투에 들어갑니다. 손까지 번쩍 들고 있네요. 워낙 공간이 텅텅 비다 보니까 13번뿐만이 아니라 여기 주변에 있던 이 2명까지도 침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작 중국의 수비수들과 중미들은 모조리 지금 볼을 잡고 있는 이 선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볼을 잡고 있는 선수에게 압박이 들어가고 있던 것도 아니죠. 거의 프리킥 차는 상황이랑 비슷했어요. 당연히 베트남 입장에선 여길 노리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렇게 크로스가 투입됐고 윙백인 13번이 코앞에서 헤더에 성공하면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골키퍼를 탓하기엔 어려운 그림이었어요. 이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이만큼의 기회를 허용했던 수비 자체의 문제였고 중미들의 안일했던 수비 가담이 문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타깝네요. 올림픽이었다면 윙백이 헤더할 때 좀 밀었네, 아니면 유니폼이 좀 길었네 하면서 VAR 한 5번 돌려보고 골 취소시키고 레드카드까지 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아까 베트남이 5-3-2 형태로 내려서면서 간격을 촘촘하게 잘 형성했기 때문에 중국의 공격이 답답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반대로 중국의 모습은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베트남이 한 차례 볼을 뒤로 쭉 뺀 상황인데요. 볼이 뒤로 가면 가는 대로 공격수들이 엄청나게 따라붙었어요. 이것만 보면 와, 중국 선수들이 진짜 열심히 뛴다, 투지가 있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수비에 있어서 그다지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수비는 개개인이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팀 전체적으로 간격을 얼마나 잘 좁히느냐에 달렸기 때문이에요. 이런 동네 축구식 개인 압박은 몇 번의 패스만으로도 충분히 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풀려 나오니까 지금 보세요. 한 화면 안에 중국 선수들이 가로로 다 잡히지도 않을 정도죠.
간격이 이만큼 벌어졌던 건 베트남 선수들이 활용할 공간이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번엔 이쪽이 완전히 비었네요. 베트남 입장에선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어요. 진짜 따거의 마음씨답게 어마어마하게 넓네요.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의 공간은 공략당하면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입니다. 근데 중국은 그냥 볼이 뒤로 빠지면 빠지는 대로 눈이 돌아간 것 마냥 앞으로 우다다다 달려가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공략당하면 치명적인 곳들을 뻥뻥 내주게 되는 거예요. 공격수들이 앞으로 달려나갈 때 최후방 선수들까지 다 같이 올라가던가 아니면 공격수들이 전진을 자제하던가 둘 중 하나가 됐어야 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너무나도 자유롭게 슈팅을 때렸고 이게 그대로 득점으로 이어졌죠. 이건 골키퍼도 비난을 피하기 어렵겠지만 볼이 골키퍼 앞쪽에서 한번 바운스가 됐기 때문에 조금 막기 어렵기도 했고 애초에 수비의 기본조차 이행하지 않은 중국에겐 어울리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이번에도 안타깝네요. 올림픽이었다면 잔디 상태 때문에 볼이 불규칙하게 바운스 됐다 하면서 잔디 새롭게 정돈하고 골 취소 뭐 이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베트남에게 탈탈 털리는 와중에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선수도 있더군요. 지금은 중국의 4번이 볼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베트남 선수가 압박을 가하고는 있지만 그 전에 측면으로 볼을 넘기는 데에는 성공했습니다. 베트남의 7번이 재차 압박을 하러 달려가긴 했지만 사실 둘 사이의 거리를 생각했을 때 크게 위협을 받을 상황은 아니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오, 세상에, 중국의 5번은 개인기에 상당히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7번의 압박을 힐초브로 뚫어내려고 하더군요. 자기가 무슨 호날두인가요? 아니, 호날두라도 지금 자기가 최후방에 있는데 이딴 식으로 벗겨내려고는 안 할 겁니다. 개인기는 필요할 때 잘 써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축구 게임도 아니고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그것도 지고 있는데 수비 진영에서 이런 겉멋 만든 플레이를 하나요? 잘이라도 하면 또 몰라 거하게 실패해서 뺏겼습니다. 중국 입장에선 막 공격에 나서려다가 볼을 뺏긴 거기 때문에 수비 조직력이 크게 흔들린 상태에서 역습을 당하게 됐어요. 가뜩이나 약한데 더 약해진 셈이죠. 뭐 다행히 이게 득점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보면서 가장 어이없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이 역시 안타깝네요. 올림픽이었다면 멋들어진 개인기 시도하는데 치사하게 뺏었으니까 반칙 주고 아예 퇴장까지 시킬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결론적으로 지금 중국 축구는 공격은 답답하고 수비는 기본도 안 되어 있고 선수들 개인기량도 문제고 정신 상태도 문제고 하나부터 열까지 죄다 문제투성이로 보입니다. 객관적인 전력 자체는 베트남이 더 약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항서 감독이 선수비 후역습 위주의 실리적인 전술을 준비했던 거겠죠. 결과적으로 이게 잘 맞아떨어졌고 중국은 다음 월드컵에서 얼굴을 비출 수 없게 됐습니다. 최약체급인 베트남에겐 아주 큰 선물이 되겠네요. 사실 별로 다룰 가치가 없는 경기였어요. 그래서 만들 생각이 없었는데 이번 올림픽에서 하는 꼬락서니가 워낙 꼴불견인지라 축구로나마 풀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타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